신안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어선을 충돌한 뒤 도주한 화물선이 검거됐습니다. 올여름도 집중호우와 폭염 등 종잡을 수 없는 기상 상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바다도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돼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한 국내 김. 더 큰 세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김의 날 행사가 완도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9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전복돼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화물선이 어선을 충돌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해당 화물선을 붙잡아 선장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바다 한가운데 어선이 뒤집혀 겨우 밑창만 보입니다. 경비함과 헬기가 동원돼 수색에 나서고 구조대원들은 선체를 망치로 두드리며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핍니다. 조업선과 공장으로 넘어가 현재 타격 신호 실시 중에 있어요. 오늘 오전 1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동쪽 18km 해상에서 33톤급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9명 가운데 6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된 가운데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된 상태로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경비정을 타고 이곳 해경 전용 부두로 들어왔습니다.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어선이 대형 화물선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존 선원들 진술과 항적 분석 등을 토대로 달아난 홍콩 선적 화물선을 특정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사고 지점에서 59km 떨어진 해상에서 검거됐는데 긁히거나 다른 색의 페인트가 묻어있는 등 충돌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오늘 새벽 00시 20분경 조업 중 항해 중인 선박이 다가와 기적을 울렸으나 충돌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화물선은 중국인 선장과 선원 등 19명이 타고 있던 9,700톤급 컨테이너 선으로 일본에서 출항해 중국으로 항해 중이었습니다. 해경은 해당 화물선을 목포항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가운데 실종된 2명의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름이 언젠가부터 무서운 계절이 됐습니다. 올 여름도 어김없이 집중호우와 폭염이 예상되는데요. 전라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열고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올여름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지난 11일부터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5일에는 당초 예보를 크게 벗어나 전남 곳곳에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 등 전에 없던 심각한 자연재난이 걱정되는 계절인 여름이 됐습니다.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측을 뛰어넘는 기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전라남도가 여름철 재난안전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우선 미등록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해 재해에 대비하고 지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침수 우려 관리 대상 44개소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침수 우려 시설에 대해서는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5인 담당 체제 운영을 통해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요.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비와 안전 수칙이라든가 주민 대피 안내문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조 방지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양식생물 유실 방지망 설치와 전복 양식장 수심 조절 등을 통해 수산 양식 시설 피해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용농 작업자 낮 시간대 작업 중단과 폭염 예방 현장 예찰도 강화하고 저수지 전담 인력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사전 방류를 하고 저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인명피해가 산사태와 지하공간 침수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김영록 지사는 이들 위험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러면 예산도 손 조치하고
후 보고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현장에서 항상 모든 것들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재해 발생 시 신고 접수자는 신속히 보고와 전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 가망만에서는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산소 부족 물덩어리가 관측됐습니다. 올해 수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돼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가망만의 용존 산소 농도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웅천 지역 바로 앞 해상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한 물덩어리, 이른바 빈산소 수계가 발생한 겁니다.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바다 아래쪽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데 가망만에서 주로 기르는 홍합과 굴 등 각종 양식 생물의 폐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당 해역에 사는 생물들이 호흡 활동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서 양식 생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당국은 올해 우리나라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고 이에 따라 고수온 특보 발령 시기도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돌산 앞바다의 수온은 22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올해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수온 28도에서 25도로 조정했지만 전남에서는 지난해에만 여수와 고흥 등 370여 가에서 2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류 면역 강화가 중요해서 먹이를 먹이면서 영양제를 같이 섞여서 먹이면 좋을 것 같고요. 액화산소나 아니면 차각막을 준비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수산당국은 또 스마트폰 앱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수온 정보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남에서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보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신안 3명, 목포와 영암, 여수와 장성 등 전남에서는 8명의 온열 질환자가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온열 질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관리와 농작물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 등은 호소문을 내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휴진에 광주 본원과 화순 전남대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진행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됩니다. 조대병원 교수비대위도 오늘 오후 회의를 열어 전면 휴진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개원위의 전면 휴진 참여 여부는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세계인의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수출액을 달성하는 등 K푸드 산업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국내 김 산업을 촉진하고 수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김의 날 기념 행사가 완도에서 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청정해역 완도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이 사랑하는 국가 대표 식품인 김 양식의 고장입니다. 풍부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자랑하며 해조류 중 으뜸으로 불리는 김의 우수성을 알리고 김 양식 등 산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생산과 수출 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13회 김의 날 기념 행사가 이곳 완도에서 개최됐습니다. 해조류의 주산지인 우리 완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김이 국내뿐만이 아니고 아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을 만큼 앞으로 김의 품질 개선과 더불어서 김 산업 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전남 으뜸 김 품평회의 시상도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김을 활용한 떡과 과자 등 다양한 식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김은 반찬뿐만 아니라 과자 등 다양한 가공품으로 제작돼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근의 4배에 달하는 베타카로틴을 함량해
슈퍼푸드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김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출액 실적인 8억 불을 달성하며 수출 효자 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주변국 상황이 일본, 중국이 김이 안 되고 한류 붐을 타서 우리나라 김이 세계 시장에서 2017년도에 64개국에서 전년도에 124개국으로 수출이 확대되다 보니까 하지만 지속되는 이상기후는 고수온 현상으로 이어져 김 생산량 감소를 일으키며 소비자 가격 상승 등 김 생산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고수원에서도 잘 자라는 김 품종을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고수온 또 기후변화에 강한 우수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김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을 시키고 또 이제 수출국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출 지원 전략을 통해서 우리 세계 시장에 우리 김 수출을 더욱더 확대하고자. 오는 7월부터 전남에 축구장 2,300개 규모에 달하는 1,670여 헥타르의 신규 양식장을 허가하기로 한 해양수산부. 오는 2027년 수출액 10억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해조류 식품 김의 세계 시장 공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전남지부가 오늘 전남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죽음 방지 대책 수립과 특수교육 환경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결의대회 이후 장애인 부모 등 참가자 100여 명은 전남도청에서 전남교육청 사이 2km 구간을 1시간가량 모체 투지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년여간 알려진 관련 참사만 23건에 이른다며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주거생활 서비스 도입과 특수교육 실무사 확대 등의 종합 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 2024년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3급 부단체장 자리에 누가 선임될지 주목됩니다. 통상 임기 1년 6개월 만료로 이번에 3급 직위 부단체장 교체 대상은 여수시와 해남군, 영광군인데 영광 부군수는 군수직위 상실로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유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상급직위 부단체장 자리는 여수시와 해남군인데 전라남도가 이번에 부단체장 직급 상향 대상인 해남군에 기존 상급 국장을 선임할지 아니면 도청 복귀 시 4급 강임을 전제로 신규 승진자를 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목포 MBC와 베트남 국영방송 VTV2가 오늘 베트남 하노이 VTV 사옥에서 지속적인 콘텐츠 교류 협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목포 MBC와 VTV2는 앞으로 양국의 교민들과 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뉴스와 콘텐츠를 상호 교환하고 향후 한국과 베트남 교류와 관련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공동 진행하는 등 지속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발의한 22대 국회 법률안 3건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습니다. 오늘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모두 22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김원희 의원의 도시가스 사업법, 상생협력법, 지역의사 양성법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역의사 양성법안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신설해서 지역의사의 근거를 만드는 내용으로 함께 당론으로 채택된 공공의대 설립법과 함께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성 장흥 군수가 민선 8기 후반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오늘 무안군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2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후반기 협의회장 선출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비 지원과 쌀값 폭락 방지 대책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해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와 동신대 글로컬 대학 30 지정을 위한 대학 협력 TF 점검 회의를 열고 대학 혁신 방향과 지역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투자협약, 업무협약 등 글로컬 거버넌스 구축과 분야별 대학 실국 실무회의, 실행계획서 공동 작성, 대면 평가 대응 등의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대학별로 최종 실행계획서를 7월 26일까지 제출하면 교육부가 8월 중순 대면 평가를 거쳐 9월 초 최종적으로 총 10개 글로컬 대학을 선정합니다.